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오전 3시 33분입니다. 어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리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게 들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약속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됨으로써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눌러버리면은 한 7분 만에 서울 상공에 터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 노출되어 있는 수도권 2,500만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 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흥미롭습니다. 이 리블린 대통령은 올해 80세입니다.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 때 공수여단 정보장교로 참전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이스라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큰 재난에 직면했지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는 진정하게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믿는다. 1948년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무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국병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웃 국가와의 신뢰 부재라는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이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인들도 위협 대상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미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한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핵미사일 위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사드 배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핵미사일 대피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공호도 만들지 않고 지진에 대비한 무슨 대피소는 있는데 핵미사일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을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태선 훈련을 시키면은 승객들이 불안해하니까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세월호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 말이 이스라엘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아주 실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1948년 같이 건국을 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죠. 다 전쟁을 겪고 그러나 민주주의를 건설을 했습니다. 아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이스라엘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아닐까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국방 의지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주국방 의지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 지도부가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작년 5월에 이스라엘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골란 고원을 시리아에 파견된 이란군이 미사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란 기지 수십 곳을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 포병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운영하는 무기창고 레이더 기지도 파괴했습니다.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은 특공대 장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형은 유명한 엔테베 작전을 지휘했다가 거기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죽었는데 지휘관이 죽었습니다.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보복 폭격을 한 다음에 네타냐후 수상은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먼저 얻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는 러시아 공군이 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겁냅니다. 물론 러시아의 국력은 이스라엘보다 크지만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공군력이 이스라엘이 더 세요.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하고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나라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핵방음,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친 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는 자주국방이 실종된 나라인데 이 세계 행복도 조사, 누가 행복한지 국민 이 조사를 하면은 이상하게 자주국방하면서 위험하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서 위험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러면서 웰빙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은 장병들에게 가르치는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전 수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전쟁 교리라고 합니다.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국방군의 전쟁 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 한 번 지고 두 번째 반격한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적 단계에서는 방어적으로 임한다. 우리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 3. 정치적 수단과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유지, 전쟁을 회피한다. 4. 확전을 예방한다. 5. 전쟁의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확정짓는다. 속전속결한다는 거죠. 6. 테러와 싸운다. 전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인구가 적으니까. 이 교전 수칙은 이렇습니다. 1. 군사 목표에 대하여만 군사적 행동을 한다. 군사력의 사용은 비례적으로 한다. 이스라엘 군이 허용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 항복한 적에겐 공격하지 않는다. 훈련을 받은 사람만 포로를 심문할 수 있다.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체포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7. 적군에게도 치료를 해줘야 한다. 약탈은 완전히 불법이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종교적, 문화적 유적지와 문화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 구호 활동가들의 재산과 차량은 보호해야 한다. 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 종심이 얕기 때문에 기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기습을 허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경제적 기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군에 대해서도 기습을 허용하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이스라엘 같았으면 한국 대통령을 죽이려 하였던 김일성과 김정일은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군대 안 간 대통령과 총리는 한 해에 40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폭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연평도 도발 직후 해안포를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영변 핵시설은 이미 1990년에 폭격해서 없앴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6.25 남침을 부정하는 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자는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전사자 가족들이 울부짖는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군사기밀을 폭로한 정치인은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미군의 도움 없이 나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납북자들은 엔테베 작전식으로 구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대북 무력 응징에 국민들 90%가 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장성 출신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북파 공작원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대통령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군인들은 실탄과 총기를 휴대하고 휴가를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북한 핵개발 관련 과학자들은 암살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북한 정권은 1990년대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같으면 북경에 특사를 보내서 중국 정부에 이렇게 통보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계속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핵개발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우리 폭격하겠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통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김일성 주의자들, 적주사파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군대에 언론 검열 부대를 만들어 놓고 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계엄령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 검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부자 나라를 살찐 돼지로 경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